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이 문을 열었죠. 국내 우주기업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봅니다. 산업일보 고영욱 기자와 함께합니다. 고 기자, 네. 지금 우주항공청 현장 사천에 있잖아요. 사천에. 네네. 직접 다녀왔어요? 맞습니다. 얼마나 걸렸습니까? 갔다 오는데? 가는 데는 뭐 비행기로 1시간 정도. 비행기로 네, 가깝군요. 올 때는 기차 타고 왔는데 한 3시간 정도 3시간. 걸렸습니다. 네. 상당히 먼 거리인데. 네, 멀지만 그래도 또 시간으로 보면 그렇게 또 좀 금방 다녀올 수 있는 체감하기엔 그랬습니다. 어떻습니까? 갔더니 일단은 이제 그 당시는 그 우주항공청 개청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마무리 작업이었는데 뭐 개조를 한참 하고 있었고 먼지도 풀풀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지금 아마 이제 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어수선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뭐 가구라든지 아니면 이제 사무용 이제 비품들, 집기들이 이제 막 들어오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네요. 뭐 이제 현판도 그러니까 우주항공청이라고 쓰여져 있는 현판도 아직 안 걸려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지난 22일 드디어 현판을 걸더니 어제죠. 27일 이제 우주항공청이 드디어 이제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갔을 때만 해도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 27일이라는 개청 시기에 맞춰서 개청을 할 수 있을까라는 네. 그 개인적인 좀 의문도 들었는데 이걸 해냈습니다. 네, 그랬고 다만 이제 아직 좀 완벽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 주차장이라든지 뭐 편의시설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이제 차근차근 앞으로 갖춰 나갈 계획이고요. 직원 이제 정원이 이제 293명인데 우선 110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뭐 채용은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 앞서 이제 채용 경쟁률이 16대 1에 달했던 만큼 뭐 앞으로 이제 그 정원을 채우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렇게 서둘렀는지 모르겠는데. 네. 우주항공청이 그런데 왜 사천에 지금 자리를 잡은 것이냐? 네. 직접 현장에 가봤더니 거기에 이유가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우주항공청의 설립 근거인 우주항공청 특별법에서는 우주항공청을 어디에 둘 건지를 못 박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네. 뭐 일단은 그 우주항공청 그 바로 인근에 그 이제 한국우주산업 카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협력 업체들이 모여서 이제 산업단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그 창원에 있었고요. 또 이제 사천공항 이제 교통편을 아까 처음에 이제 물어보셨는데 뭐 사천공항이 바로 인근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차로 15분 거리에 KTX 진주역이 있고요. 또 바닷가인 만큼 항구도 있었습니다. 이제 운행 횟수를 조금 더 늘리기만 하면은 뭐 교통 면에서는 좀 괜찮은 편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동안 이제 대한민국의 우주 연구 개발을 좀 주도해온 기관들이 모여 있는 대전이냐, 아니면 이제 산업 기반이 있는 사천이냐의 싸움이었는데, 뭐 우주항공청이 지향하는 바가 결국엔 이제 그 민간 주도 우주 개발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산업 육성의 메시지를 담은 그 사천으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 개발 시대를 뉴스페이스다 이렇게 부른다면서요? 네네. 지금 우리나라 우주 개발도 뉴스페이스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뭐 우리나라가 우주 개발에 뛰어든 게 1990년대 초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주 선진국보다는 30에서 40년 가량 뒤늦고요. 뭐 그럼에도 이제 인공위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발사체 기술 같은 경우에 동시에 갖고 있는 세계 7번째 국가입니다. 이 과정을 이제 정부와 국책 연구 기관들이 이제 주도를 했습니다. 이른바 올드 스페이스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주 산업은 이제 실패 비용이 매우 큽니다. 예. 뭐 지금 그 우리나라의 우주 항공 기술 수준이 그래 열심히 했는데도 미국의 절반 가량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정부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독자 기술을 이제 갖추기 위한 검증 과정에서 수없이 실패를 하는데 이거를 민간 자본이 뛰어들기는 좀 힘든 구조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이제 올드 스페이스에서 뉴 스페이스로 가는 길목에 있다는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요. 우주항공청은 앞으로 이제 차세대 발사체 개발과 달 탐사 등의 이제 도전적인 임무를 수행을 하면서 이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을 민간 기업에 이식을 해서 진정한 의미의 뉴스페이스 시대를 열어간다는 목표입니다. 이렇게 해서 2045년 세계 시장 점유율 10%, 우리 돈으로 이제 420조 원 가량을 벌어들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민간 자본들이 많이 여기에 뛰어들게 만들려면은 비용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그 윤영빈 초대 우주항공청장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주 산업 육성의 그 전략의 핵심 방향은 결국에는 이제 저비용 구조로 가는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네. 뭐 업계 안팎에서 거론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우주 발사체 반복 발사와 그리고 이제 위성 양산입니다. 반복 발사를 통해서 지금 이제 전 세계 그 가장 선두적인 그 민간의 그 우주 기업 스페이스X를 예를 들 수 있을 텐데요. 네. 반복 발사를 통해서 지금 발사체 기술을 고도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사용 기술과 부품 양산 체제를 갖춰서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그냥 로켓을 그냥 쏠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손님이 필요했는데 거기에 탑재를 했던 게 스타링크 초소형 위성인 거고요. 지금 이제 지구 저궤도에 4,000기가 넘는 그 스타링크 위성이 지금 쏘아져 올려 있습니다. 네. 이런 구조를 만들었더니 지금 돈이 되는 겁니다. 지난해 스페이스X와 스타링크의 그 매출을 합쳐서 11조 4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조 9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 로켓이 다시 돌아와서 착륙하는 거 보면은 경이롭더라고요. 정말 신기하죠. 근데 우리 기업들 중에도 이런 기업 그 스페이스X 이런 모습과 좀 비슷한 모델이 있다면서요? 네, 이제 어딘가요? 스페이스X를 좀 꿈꾸는 기업이 있죠. 지금 이제 그 현재 항공 우주 산업 카이가 지금 이제 비슷한 그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2050년 매출 40조 원, 세계 7위의 항공 우주 기업이 되겠다는 목표고요. 로켓 분야에서 그 차세대 발사체 사업을 건너뛰고 우리도 이제 뭐 스페이스X처럼 재사용 발사체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쪽으로 개발로 이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최초의 액체 로켓 추진기관 기술을 확보했던 현대로템과 그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금 외부 협력을 확대하고 있고요. 또 위성 제작은 사용자의 그 요구사항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기술 수준을 갖고 있는데요. 양산 체계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사천 카이 공장도 현장 취재를 했는데요. 거대한 그 우주 환경 실험실부터 국내 민간 업체로는 최초로 총괄 제작 주관을 맡고 있는 차세대 중형 위성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죠. 우주 종합 그 ART 시설은 정지궤도와 그다음에 저궤도 위성을 동시에 조립 및 시험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국내에서는 최초로 보유한 대규모 시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뭐 일론 머스크가 발리에 가서 스타링크 서비스를 오픈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민간에서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소형 위성 같은 경우는 20기 정도를 동시에 양산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을 구축해놨고요. 대형 위성급까지도 할 수 있는 시설은 카이가 유일합니다. 네, 우리 우주 기업들의 준비 상황까지 들어봤는데 그 외에도 우리 우주 분야에서 좀 네. 지켜볼 만한 기업들, 이벤트들 이런 게 또 대비가 돼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뭐 지금 일단 위성 분야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인수된 세트랙 I,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세트랙 I가 있고요. 이외에 AP 위성 그리고 이제 컨택 등이 상장사입니다. 발사체 쪽은 이제 민간 로켓 발사에 국내 최초로 성공한 이노스페이스가 지금 IPO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좀 세계로 시야를 더 넓히면 다음 달에 아마존이 위성을 발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름께 스페이스X가 민간인 우주 유형 프로젝트 그 폴라리스 던을 진행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달 탐사도 비즈니스의 영역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제 전 세계 39개국이 참가하고 있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대표적인데요. 네. 달에는 뭐 헬륨 3가 100만 톤 매장된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전 세계 인구가 10,000년 동안 쓸 수 있는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일보 고영욱 기자였습니다.